삶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뭐 이 남성 왜 어떤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자기 삶의 의미가 없는데 조두순을 응징하면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범죄 때문에 분노를 내서 이 겁을 주고 싶었다, 공포심을 안겨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조두순을 직접 마주치는 순간 분노가 너무 치솟아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했고 그 상황 자체는 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해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어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지 않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 뭐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 악한 사람을 내가 응징함으로써 뭔가 사회가 선해지고 내 자신도 쓸모 있는 존재로 느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굉장히 좀 분노가 있고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판결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양배정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약간 망상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뭐 제가 뭐 차마 이렇게 뭐 소개는 못 해드리겠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채팅창에서의 반응은 뭐 아무튼 전혀 좀 다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봤더니 조두순도 이 피습을 당한 이후에 뭐 반응을 좀 내놨더라고요. 뭐 취재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반창고 받치고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심경이냐고 물어봤을 때 죄송하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다 자신으로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흐리고요. 그 이유는 다른 질문에는 딱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조두순 입장에서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두순 출소했었던 날 그 유튜버들 막 집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뭐 슈퍼챗 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잊혀지니까 요즘 그런 유튜버들 없잖아요. 벌써 1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날 사실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귤을 하나 들고 나왔고 마치 이렇게 좀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공분을 샀었어요. 지금도 영상에 나오고 있고 지금 저게 조두순 집 앞인데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저 중에 유튜버, 네 예. 맞습니다. 유튜버들도 나와서 계속 방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진정한 의인이다, 뭐 좀 경찰이 됐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변보호 여성들은 예산과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조두순은 왜 저렇게까지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좀 안타까움을 네.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 중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2번이나 자기가 찾아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법 집행을 법관이 해야지 왜 사람이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 누리꾼들의 반응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소장님. 네. 자, 그런데요. 이번 조두순 피습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과거에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또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거. 네, 벌레하고 평생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다음에 항상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망치로 머리를 맞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만큼 이 사람은 응징을 당해야 되고 혼나야 된다.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주머니 이렇게 달게 한 거, 인공장치 달게 한 거 20년 합해서 60년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그림이라고 보기에 또 그림 치료를 많이 받던 저도 아이가 그린 그림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게 정말 전 국민의 마음을 너무 진짜 화가 나고 아프게 했던 사건이고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두순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거로 봤지만 사실 그 내면의 이면의 것은 내가 저거보다 더 괴롭고 힘들고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지금 아까 뭐 백 기자가 그 누리꾼들 반응,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을 소개해드렸지만 의인이다. 뭐 이렇게 약간 좀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제도권에서의 처벌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 보복으로라도 좀 탁 해야 통쾌하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드라마 모범 택시라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뭐 제가 자꾸 남의 이 방송사 드라마를 얘기했으면 뭐 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그 시청률이 많이 나왔던 게
이 기존의 어떤 사법 체계에서 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그 악인들을 사적 보복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형사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죠. 국가 공권력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수사와 재판을 했느냐. 특히 조두순 사건은 검찰도 분명히 수사를 잘못했고 법원은 심신미약이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해서 감경했는데 항소를 검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앞뒤가 맞지 않고 진짜 화가 나는 어떤 사법 시스템에서의 12년이었는데요. 지금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두순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더 무서운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 이제 출소를 갓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사람에 대한 좀 집중하지 마시고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제2의 제3의 조두순을 어떻게 사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우리가 한번 정말 위험한 사람 세상 바깥에 그냥 전자발찌에 기대서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교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처우로서의 사회 보호 수용 제도 같은 것도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